자, 46쪽에 이거 168번 했나요? 아, 쉽더라고요. 아, 풀었어요? 예. 아니요? 168번 어떻게 써, 주용아? 그냥 판별식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별식 해가지고 그럼 A, B에 대한 식이 나오잖아. 네. 그걸 어떻게 처리했어요? 아, 예? 판별식을 일단 하면은 판별식의 짝수공식을 하면 A-B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3A 플러스 2B 플러스 1은 네. 0 이렇게 되죠. 네. 완전 제곱식이니까 당연히 판별식이 0 돼야 돼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전개시켜보면은 A제곱이랑 B제곱은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고 여기서 마이너스 AB 이것도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AB 해서 요렇게 돼요. 네. 맞습니다. 요런 식이 나오는데 자 이게 는 0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했어? 그냥 1을 넣어요. 아 A에다가 네. 1을 넣었더니 B가 나왔어. 그냥 A랑 B랑 둘 다 1 넣으면. 아 1을 넣으면 되나? 네. 아 그러면은 답이 2요. 2예요? 네. 운이 좋았군. 답이 만약에 1, 1이 아니라 무슨 뭐 3, 3, 5 막 이런 거였으면 어떻게 찾아? 어쩔 수 없죠. 자, 요거는요. 그 정확하게 범위를 따지면은 저기 뒤에 여러 가지 방정식에 있는 기억나니 얘들아? 우리도 배우긴 배웠거든요. 개념 원리 할 때. 지금 이거는 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찾아야 될 건 두 가지죠. 대신 정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이런 거 뭐라고 불렀었더라? 이름이 있는데? 맞아요.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부정방정식.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어떻게 푸냐면 그 식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그 둘의 곱이 정수가 되게 만드는 거였어요. 풀이 방식이.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정확하게 풀자면 어떻게 푸냐면 일단 우리가 좀 사용하기 편하게 부호를 반대로 바꿀게요. 이렇게 부호를 바꾼 다음에 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 식이 어떤 두 1차식의 곱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은 6AB가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3AB 마이너스 2B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3A하고 2B를 여기다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곱해지면 6AB 나오겠죠. 그 다음에 3A에다가 마이너스가 하나 붙어줘야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여기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일단 어디까지 똑같아졌냐면 여기까지 똑같아졌죠. 여기까지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얘는 상수항이 플러스 1인데 얘는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인 것이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상수항 빼고는 다 맞춰진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플러스 2를 해줘요. 왜? 이거랑 똑같은 상수항 플러스 1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2를 했으면 공평하게 우변도 어떻게? 여기도 플러스 2를 해줘야지. 그치? 자 그러면 결국 요 괄호 두 개의 곱이 2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A, B가 정수니까 이거랑 이것도 정수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정수와 정수를 곱해서 2가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곱해서 2가 되는 상황은 뭐가 있어요? 1, 2도 있고 2, 1도 있고 마일, 마이도 있고 마이, 마일도 있죠. 그쵸? 요 네 가지 상황 중에 A, B 각각이 정수가 되는 상황을 찾아보면은 그게 답입니다. 뭐 예를 들어 1, 2 같은 경우는 A가 정수로 안 나오잖아. 그죠? 3A-1이 1이 된다 그러면 A가 분수로 나오죠. 그죠? 그러면 요런 거 삭제. 그 다음에 2, 1이면은 자 3A-1이 2가 되려면 A가 몇이죠? 3A-1이 2가 된다. A 1이죠. 그 다음에 2B-1이 1이 된다. B 얼마죠? 1이죠.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에서 이걸 만족을 시키려면은 A도 1이어야 되고 B도 1이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답은 2번이구나.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정방정식을 동원한 정확한 풀이겠고요. 근데 이거는 아직 이제 안 배운 부분에 해당되는 거니까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야 아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러분 170번 맞았나요? 혹시 1이라고 쓴 사람 답을? 그쵸. 자, 지금은 깨달음이 왔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답지가 잘못된 문제가 하나 있는데 172번
48페이지에 172번. 이거 몇 번 체크했어? 2번 체크. 2번 체크했지? 네. 이걸 2번 체크한 사람은 좀 전에 그 170번 틀리고 깨달음을 못 얻은 거야. 아. 자, 여러분 170번 봐봐요. 170번이 자, 170번이 이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아니,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요 놈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잖아. 네. 그죠? 그리고 판별식 써보면 짝수 공식 써보면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보다 크다 해서 2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큽니다. k는 2분의 1보다 커요.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것을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얼마야 일단? 1. 1인데 여기서 1을 답으로 쓰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2차 방정. 2차 방정식. 그쵸. 2차 방정식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x제곱 앞에 요 단계 붙어 있잖아. 그러면 주용아, 이 부분은 절대로 얼마가 될 수는 없다? 0이 될 수는 없다. 얘가 0이 돼버리면 2차 방정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얘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만족시키는 첫 번째 자연수인 1은 안 돼. 그래서 답은 뭐야? 2가 아니 k가 2분의 1보다 크대요. 네.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첫 번째 자연수는 1이잖아. 네. 근데 1은 요 조건 아, 때문에 그러면 안 탈락. 되겠다. 아. 그러면 그 다음 자연수가 답이 돼야죠. 그래서 2가 답이거든, 170번이. 그러니까 170번에서의 체크 포인트는 2차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0 되면 안 돼요가 체크 포인트잖아. 그러면은 그 다음 장에 있는 172번에서도 당연히 여러분들 문제를 봤을 때 이것도 2차 방정식이라고 말했는데 앞에 k 플러스 1 붙어 있죠. 이것도 어때야 돼? 0 되면 안 되잖아. 아. 준영이 자는 거 아니지? 준영이가 자면 불을 켜겠습니다. 자, 이게 0 되면 안 되는데 답을 2번이라고 체크하면은 그게 무슨 짓이야 이게? 아하. 그쵸? 근데 이 문제가 지금 뒤에 보면 답이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2번 해가지고 동그라미 치고 넘어간 사람들은 반성해야 돼, 반성. 반성. 반성하세요, 반성. 자, 정확한 답은 몇 번일까 그러면? 3번이 답이고요. 아하. 명재야, 실근을 가지도록이야, 실근을 가지도록. 왜 갑자기? 실근을 가지도록이야, 명재야, 실근. 어떻게 풀어야 돼? 아, 0보다 크거나 그럼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면 K가 뭐 나오니? 얘기 좀 해줘봐, 푼 사람들. 얘기 좀 해줘봐, 승우야. K가 어떻게 나왔어? K요? 어. K가 4분의 3보다 작다. 4분의 3보다 작다? 예.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4분의 3 아니고? 그러네요.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작거나 같다죠. 작거나 같다. 그래서 역시 또 요거를 만족시키는 첫 번째 정수는 마이너스 1이지만 같은 원리로 탈락.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답이 잘못돼 있어요. 3번이 답입니다. 그러네요. 혹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2번 골라가지고 틀려오기만 해라. 저기 나와요? 그럼요. 소원에서 나올까요? 그럼요. 얼마든지 나오죠. 얼마든지. 소원이. 이건 엄청 낚시하기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x제곱 앞에 뭐가 붙어 있다. 그럼 약간 그 뭐라 그러지? 아, 선생님 뒤에 자꾸 쫓던데요. 뭘 저 직접 아니에요. 껍? 그럼 안 거예요. 일로 와. 야원아. 네? 일로 오. 그러네요. 아, 저 상관없어요. 그래 일로 와. 뭐래? 나 상관없어. 자, 그래서 항상 x제곱 앞에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0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근데 그럼 만약에 얘들아 네. 여기에 이 말이 빠지면 그냥 x에 대한 방정식 이렇게 말하면 돼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답이 2번이죠. 네. 그쵸?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얘가 0이어도 괜찮잖아. 아, 네. 그쵸? 그리고 얘가 0이었을 때의 상황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얘가 0이라는 것은 k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니까 자, 여기에 k가 마이너스 1인 걸 쭉 집어넣어주면
그럼 앞에 건 날라갔고 이거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0 요런 방정식이죠. 이건 몇 차 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이죠. x는 1이라는 실근을 갖는 1차 방정식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이어도 괜찮네. 그때는 요걸 답으로 고르는 거고. 그죠? 2차라는 말이 없을 때. 근데 2차라는 말이 있을 때는 요거 탈락되고 요게 답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하고 풀어야 우리가 어이없이 점수가 깎이는 일이 없을 거다. 아하. 선생님 예. 그러면 자연수랑 중수랑 다른 거예요? 다르죠. 정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정수와 영과 음의 정수를 모두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 중에 양의 정수만 이르는 말이 자연수예요. 그럼 마이너스 1 이런 거 자연수가 그럼요. 0도 자연수는 아니죠. 양의 정수만 자연수라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이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9쪽 뭐 다 판별식만 쓰면 되는 문제들이죠. 49쪽까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0쪽으로 와서 자, 이거는 이제 어렵진 않고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라서 이 50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이죠. 이지하죠. 이거 여러분 기출문제 풀다 보면 진짜 많이 나오지 않니? 네. 그죠? 뭐가 중근을 가지는데 그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 이런 문제 되게 자주 나와요. 그쵸? 네. 그런 것들이 모아져 있는 문제 페이지죠. 그래서 이거는 자주 나오는 거니까 하나만 풀고 갈게요. 183번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자, 문제 푸는 방식은 다 똑같아. 중근 갖는다 그랬으니까 일단 뭘 써요? 판별식을 쓰죠. 근데 그렇게 해서 판별식으로부터 얻어진 그 식이 k 값에 관계없이 이 조건 때문에 뭐가 된다? k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 그렇게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푸는 문제 유형이죠. 자, 판별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민영이가 한번 불러주세요. k제곱 A제곱 음, 마이너스 그치? 더하기 마이너스 그죠? 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바로 치고 썼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자, 요 판별식이 지금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쵸? 0이 돼야 된다. 그러면 요거 우리 k제곱 부분 묶어가지고 써보면은,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2가 되나요? 아닌가요? 4가 되나요? 요렇게 되죠? 요렇게 되고.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럼 이게 지금 현재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쓴 거죠? 그죠?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쓴 거예요. 그럼 이게 k에 대해서 항상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둘 다 뭐여야만 한다? 0이어야만 하죠. 그렇죠? 얘도 0이고 and 얘도 0이어야만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풀어보니까 여기서는 a 값 몇 개 나와? a 값 2개 나오죠. a가 2 또는 마이너스 2 나오고 그 다음에 b 값은 어때요? 1, 3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b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그쵸 마이너스 1 또는 3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a, b 값은 서로 묶여 있진 않죠. 그러니까 가령 a가 2면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묶여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조합해낼 수 있는 a, b의 순서쌍은 몇 개예요? 4개입니다. 4개. 그죠? 그죠? 2, 마이너스 1도 되고 2, 3도 되고 마이, 마일도 되고 마이, 3도 되고 4개가 다 되는 거죠. 그 4가지 순서쌍 중에서 a 플러스 b가 가장 큰 걸 고르는 거니까 우리는 a도 큰 놈을 고르고 b도 큰 놈을 고르면 되겠죠. 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런 식으로 자주 등장하는 문제 패턴이니까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맞춰라. 자, 그 다음에 51페이지에는 다 2차 방정식을 찾는 뭐 그런 건데 혹시 51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나요? 없어? 넘어가도 돼? 네. 재현은 오늘 시험 잘 봤나?
저 잘 봤어요. 2등급이에요. 몇 점인데? 근데 뒤에 문제를 너무 틀려가지고. 그래서 몇 점인데? 74점. 14. 여기서 재호가 제일 잘 봤나? 제가 아주 잘 봤어요. 몇 점이었지 아까? 14.2점. 똑같은 거 아니야? 저 74.4. 아, 제 의견에 74점 떨어진 거 아니야? 14.2. 아깝다. 아쉽네요. 나중에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그 등급이 이렇게 갈릴 수 있어요. 0점 몇 점인데? 그럼요. 왜냐면 등수로 자르거든요. 0.2점 차이. 그러니까 23등까지는 뭐 2등급, 24등부터는 3등급. 이게 자른단 말이야. 그 0.2점 차이로 내가 얘보다 1등 낮으면 거기서 등급 커트라인이 잘리면 등급 바뀌는 거죠. 엄청 억울하겠죠? 자, 그러면은 52쪽으로 넘어가서 네, 52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190번, 여러분 190번 풀었어요? 188 아, 188? 여기 요 페이지가 좀 어렵죠? 네. 그럼 차근차근 해봅시다. 우선 그럼 188번을 먼저 해볼게요. 188번은 A, B 두 사람이 2차 방정식을 푸는데 A는 B만을 잘못 읽어 마사하고 7을 얻었대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두 근이 마이너스 4하고 7이다. 그럼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거꾸로 이제 방정식을 추적해 나가야 되니까 얘네들의 뭘 이용할까? 합곱으로 추적을 하겠습니다. 합이 3이고 곱이 마이너스 28이니까 민영아 어떤 방정식이 떠올라요? 2천 물론 2차 방정식이 떠오르겠죠.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20. 그쵸 마이너스 28은 0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제 앞에 a가 붙어 있죠. a가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하려면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줘야 되겠지. 맞죠?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 a, b, c 중에서 b는 뭐하고 같은 거야?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여기서의 b가 마이너스 3. 그치 마이너스 3a하고 같은 거죠. 근데 그거는 잘못 읽었다 그랬거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건져갈 거는 뭐예요? c죠. c. 그치 c가 이 식에서 보자면 요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28a하고 같은 거잖아. 이건 맞는 거지. 그쵸? 그래서 c는 마이너스 28a하고 같다. 요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라는 친구는 두 근을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2i라고 얻었습니다. 그럼 명지야 이때도 이제 합곱으로 갈 거니까 합은 몇이죠? 마이너스 6이. 그쵸. 곱은 몇이죠? 11. 11이죠. 그쵸. 자 그럼 방정식 어떻게 생겼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1. 그렇죠.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여기에 역시 또 A 요렇게 붙여주고 이번에는 C를 잘못 봤으니까 요거를 건지면 되겠죠. 그래서 B가 얼마랑 같다? 6A하고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얻어지는 방정식은 이렇게 되는 거지. AX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6AX 마이너스 28A는 0이다. 이런 방정식이고요. 여기서도 2차 방정식이라고 못을 박았으니까 A는 절대로 뭐가 아니야? 0이 아니야. 그럼 이것이 전체를 A로 한번 나누어도 이상이 없죠. A가 0이 아니니까. 그래서 나눠버리면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8은 0이다. 이런 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요. 이 방정식에서의 두근의 차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두근의 차 기억나니? 공식 그지? 알파 플러스 베타도 있고 알파 곱하기 베타도 있고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도 있죠. 그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두근의 차잖아. 그치? 요거 외워가지고 여기다 집어넣는 게 제일 편하죠. 그지? 여기 뭐였더라?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이었죠. 그쵸? 판별식. 요 판별식 자리에는 절대 짝수공식 쓰면 안 됩니다. 그냥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씩 써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절대값 a분의니까 1분의라고 보면 되고 자 루트 d d면 뭐야? 36 플러스 뭐죠?
4배 하면 뭐예요? 얼마? 112? 112 맞나요? 이렇게? 그럼 148인가? 그죠? 루트 148. 루트 148은 뭐예요? 2루트 37? 148이니까 74에 그러네요. 2루트 37 답은 3번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합과 곱을 이용해가지고 2차 방정식을 잘 추적해낼 수 있으면 되는 거고, 내려가서 189번은 189번 민서 이거 풀었어? 식을 어떻게 세웠어 민서야? 그러니까 어디를 x로 놨죠? 그치, 여기를 x로 놨다. 여기가 x면은 여기는 뭐가 돼요? 그쵸,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10m가 더 길었기 때문에 x 플러스 10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상태 그대로 처음 넓이를 표현해보면 처음 넓이가 뭐라고요? 그렇죠, 요거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로를 냈어. 도로를 내고 나서 남은 넓이는 뭐지 민사? 그죠, 이렇게 되죠. 요거 이해되지? 민영이 오케이? 진짜? 왜 이렇게 되죠? 하얀 색깔. 그 하얀 색깔 길을 냈어. 그래가지고 말을 해. 뜸을 들여. 가로가 뭐가 됐어? 그래서 X 플러스 10이요. 길을 냈는데? X 마이너스 5. 아니 그러니까 이 x하고 x-5가 왜 나온 건지 알겠냐고요. 민영아,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하게 말하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길을 내고 이렇게 길을 냈어. 근데 원래 뭐 여기가 뭐 40이었고 원래 여기가 30이었어. 예를 들어. 근데 이 길의 폭이 x고 이 길의 폭이 x야. 그럼 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넓이를 너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니? 40 마이너스 X. 30 마이너스. 그렇게 표현하잖아. 그치? 그럼 지금도 똑같은 거 아니야? 원래 가로의 길이가 x 플러스 10이었잖아. 근데 거기에 폭이 10m인 길을 냈죠. 그럼 이 길을 제외한 가로의 길이는 뭐예요? x잖아. 그래서 x가 나온 거지. 그지? 그럼 얘는 그러면 원래 세로가 x였는데 세로로는 폭이 5짜리 길을 냈으니까 x에서 5를 뺀 거, 이게 세로가 되는 거고요. 맞죠? 이걸 알고 있다면 당연히 찾을 수 있는 식입니다. 맞지? 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처음 넓이가 남은 토지의 넓이가 그랬으니까 남은 토지의 넓이가 요거가 처음 토지 넓이의 8분의 5가 되었다. 여기다 8분의 5를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처음 토지 넓이 곱하기 8분의 5 그래가지고 요 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치? 사실 식만 세우면 그 다음에 뭐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보면 답이 30이 나올 겁니다. 30 아니지, x가 30이 나와가지고 x가 30이면 처음 토지의 넓이 집어넣으면 1200 이렇게 풀리는 문제고요. 그럼 이제 190번으로 가볼게요. 재호야 190번 했어? 그러면 혜원이 했어? 아니요. 윤지? 했어? 저 쌤이랑 있어요. 어떻게 설명해 주셨어? 알파 세제곱이 잠시만요. x에다가 알파를 넣고 그다음에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p 알파 플러스 b 마이너스 p가 나오잖아요. 그다음 알파를 곱하면은 알파 세제곱 식이 나오고 알파 세제곱을 빼고 다 넘겨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극한 p가 나와요? 네 나오거든요. 그래요? 또 다르게 푼 사람? 영관이 풀었어? 민서 풀었어? 푼 사람 없어? 예진이 풀었어? 호철 자는 거 아니지?
이렇게 기운이 없냐 오늘? 어? 뭐라고? 조금 아파요? 그래. 아프면 안 되는데. 근데 시험 볼 때 컨디션도 진짜 중요하다. 특히 수학 문제는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당일날 컨디션이 막 그러면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런 느낌 알죠? 몰라요? 네. 내가 이건 분명히 아는 문제인데 계산이 막 자꾸 틀리고 그러다 보면 막 마음이 급해지고 그러다 보면 막 평소에 풀던 거 다 못 풀고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컨디션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 한 뭐 일주일 전 이럴 때부터는 너무 막 무리해가지고 그때까지 공부 안 하다가 갑자기 막 꽂혀가지고 막 맨날 밤새고 이러지 마세요. 뭐 오히려 컨디션을 해쳐가지고 점수가 다 안 나옵니다. 선생님 직전 보강 있어요? 직전 있죠. 니네는 또 수학 시험이 또 마침 또 월요일 아니니? 네. 그럼 일요일 날 직 보죠. 좋지 뭐. 자, 190번은 여러분이 혹시 이 문제를 보면서 이거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오메가? 좀 오랜만이긴 하지만 오메가가 뭐였죠? 시험범위 안 들어가지 않아요?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시험 범위는 아닌데 이걸 이제 오메가를 갖고 푸는 건 아닌데 오메가를 가지고 접근해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 뭐였죠? 보면 세제곱 뭐 이런 거였습니다. 맞아요. 요거하고 여기 앞에다가 x 플러스 1을 하나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 곱해지면서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그럼 오메가라는 것은 주로 어떨 때 쓰냐면 요 마이너스로 할까? 자, 이렇게 놓고 할게요. 자, 이것도 오메가라고 하니까 자, 요렇게 생긴 요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 이렇게 불렀었잖아. 그쵸? 그럼 이 오메가라는 값 자체는 허근인데 그 오메가는 요 3차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이 오메가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오메가 세제곱의 값을 구하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죠. 이 오메가가 바로 이 문제에서 말하는 것처럼 알파는 허근인데 세제곱을 시키면은 실수가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 아닌가?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 알파 자체는 허근인데 그 알파를 세제곱하면 실수가 됩니다 라는 이런 문제를 만나면 다 이런 구조의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구조의 식이란 예를 들면 뭐 x 마이너스 알파 요렇게 시작을 한다면 x 제곱 플러스 알파 x 플러스 알파 제곱 요런 구조가 요런 구조죠. 요 식이 요거랑 비교해보면 얘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곱셈 공식으로 생각해도 되고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그지? 요렇게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의 꼴로 인수분해되는 요런 형태의 식으로 떠야 그래야 알파는 허수지만 알파 세제곱은 실수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만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요 2차식은 마치 요런 느낌의 식인 거예요. 요런 부분에 대한 요런 식. 그래서 이렇게 쓰면 헷갈리겠다. 이게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냥 AB라는 식으로 봅시다. A-B 하고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은 0이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3차식을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을 인수분해한 그 식의 꼴로 써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가 포인트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 2차식이 요러한 구조를 가져야 돼요. 요러한 구조라는 건 비교해봐. 여기서의 X제곱이 여기서의 A제곱하고 같은 자리에 있다라고 보고 그럼 여기서의 X가 여기서의 A하고 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X 앞에 붙어있는 요 P가 여기서는 뭐예요? 요거죠. 그럼 그 뒤에 붙어있는 요 E-P는 뭐예요? 요 놈이야. 그치?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이런 구조의 식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이 초록색 부분이 빨강색의 제곱하고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야. 이 E-P가 요 앞에 있는 빨간 거 P의 제곱이랑 같으면 돼요. E-P가 P의 제곱이랑 같다를 만족하면 그러면 요 식이 요런 구조의 식이 되고 요런 구조의 식이면 요걸 만족시키는 얘를 만족시키는 그 근이 세제곱을 했을 때는 실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기다 왜 넣냐면 이게 전에 모의고사 기출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
그 모의고사 기출로 나온 이후에 이제 학교 내신 시험에서 요 똑같은 문제를 여기 P하고 E-P 요 자리만 바꿔가지고 문제를 많이 내요. 그래가지고 혹시 그런 문제가 나올까 싶어가지고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이 문제를 만난다면 그러니까 허근인데 세제곱하면 실수다. 그 말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x제곱 플러스 몇 x 플러스 몇은 0이다. 요런 방정식의 한 허근이 세제곱하면 실수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자 무조건 요 놈의 제곱이 얘하고 같다. 요 놈의 제곱이 얘하고 똑같다. 이게 풀이 방법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P의 제곱이 2P랑 같다. 그렇게 풀면 다 풀립니다. 그럼 여기서도 P제곱은 하고 넘겨버리면 P제곱은 P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더 풀 것도 없죠. 모든 실수 P값의 합이니까. 답은 뭐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메가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오메가의 구조. 그래서 여기 1하고 여기 1 있잖아. 요게 얘를 제곱하면 얘가 되는 구조. 조금 더 뜯어서 보면 결국 그게 요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B고 여기가 B제곱인 구조니까 얘를 제곱하면 얘가 되는 그런 구조의 식이 나와야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차차. 넘어가 볼게요. 이거서 53쪽 근각계수의 관계 기본적인 문제들 별로 어려울 거 없고 자 뒤로 넘어갔어. 197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두근의 차 얘기하는 건데 우리 아까 앞에 두근의 차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넘어가고요. 혹시 여러분 55쪽까지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어요? 아 이거 숙제 아니었나요? 몇 쪽까지였지? 52까지였나요? 자 뒤로 넘어가서 56페이지로 가서 56페이지에 203번 한번 봅시다. 56페이지에 203번. 계속 근각계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뭐 별로 어렵진 않아요. 203번. 자 이거는 문제에서 이렇게 시작했어. 두 실근의 부호가 다르고 음수인근의 절대값이 양수인근의 2배다. 어깨가 커가지고 불을 켜줘. 여러분이라면 이거 어떻게 시작할 거예요? 처음 딱 시작할 때. 전준영, 네. 네가 만약에 이 문제를 푼다. 어떻게 시작할까? 국민이 알게 아, 경민이 있어? 얘기 좀 해줘봐. 마이너스 1알파 알파 그죠? 두 근을 하나를 알파라고 잡고 하나를 마이너스 2알파로 잡으면 되죠. 이렇게 잡으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은 알파가 0보다 크다라는 것까지 써주면 더 정확하겠죠. 알파를 양수라고 가정을 한 거야. 그럼 문제에서 두 실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그랬으니까 한 근은 양수고 한 근은 음수잖아요. 그때 그 양수인 근을 알파라고 하면 그럼 음수인 근은 절대값이 양수인 근의 2배가 돼야 되니까. 그죠? 양수인 근을 아까 알파라고 했으니까 음수인 근은 일단 2배니까 2알파인데 부호가 반대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2알파로 잡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잘 읽으면서 한 근을 알파로 나머지 한 근을 마이너스 2알파로 잡으시면 되고 잡으면서 동시에 알파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까지 생기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문제 중에서 막 간단한 거는 그냥 하나를 알파로 잡고 뭐 하나를 3알파로 잡고 이런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인데 조금 더 까다롭게 조건을 준 거죠. 그래서 한 근을 알파, 나머지 하나를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잡고 얘네 둘로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 진행하면 되는 문제죠. 자 그러면은 알파 마이너스 2알파 이게 두 근의 합이죠. 그럼 이 두 근의 합이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뭘까요? 뭐죠? 두 근의 합? 마이너스 2p.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면은 마이너스 2알파의 제곱이죠. 그쵸? 자 이거는 뭘까요? 그쵸?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6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기 편하게 플러스로 다 바꿔버리시고 자 첫 번째 식을 다시 보면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2p죠.
다시 말하면 알파가 2p입니다. 그죠? 알파가 2p. 자, 그럼 우리는 p를 찾고 싶으니까 요 밑에 있는 식의 알파 자리에 어떻게 할까? 요걸 어떻게 하면 돼? 뭐 하면 돼, 승우야? 알파가 2p랑 같아. 근데 밑에 있는 식은 이렇게 생겼어. 알파 자리 2p 갖다 집어넣으면 되죠. 자, 알파 자리 2p 갖다 집어넣으면은 요게 4p 제곱에 8p 제곱입니다. 8p 제곱이고 4p 넘어오고 60 넘어오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윤지 어떻게 할까? 4로 나눠요. 4로 나누면 2p 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5는 0이죠. 네. 자, 인수분해 1, 2에 3, 5에 마플인가? 그죠? 그러면은 혜원아 p 값이 얼마 또는 얼마? 3초는 마이너스 1. 그럼 답은 뭐예요? 3. 왜 3이야 혜원아? 양수. 누가 양수였지 아까? 누가 양수인 건가? 누가 양수였어? 알파.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을 잘 적어놓고 가는 게 마지막에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보기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으면 고민되잖아요. 그죠? 근데 딱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요렇게 잡고 알파는 양수였습니다. 요거 써놓고 가면 금방 캐치할 수 있죠. 알파가 양수면 p도 양수여야 되겠네. 그쵸? 그래서 얘가 답이네 라고 딱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서술형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중간중간에 이게 중요한 포인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써놓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야지 좀 빠르고 실수를 줄여서 풀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처럼 또 뭐 화요일처럼 시험 문제가 좀 어렵더라도 학원에서 계속 그렇게 시험을 보는 이유가 혹시 어려운 시험을 만나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점수가 중요할까? 네. 안 중요해요. 등수가 중요해요. 나는 80점인데 쟤는 50점이야. 근데 쟤는 다른 학교야. 쟤네 학교는 시험이 졸라 어려워가지고 50점인데 전교 10등이야. 나는 80점인데 전교 50등이야. 내가 80점인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죠? 무조건 중요한 건 등수야. 근데 이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계속 있으면 이게 나 망했다 이런 생각해요. 그러면 풀 수 있는 문제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원에서 시험 볼 때도 시험 문제가 어렵든 쉽든 그냥 마음가짐은 그냥 늘 똑같은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나만 어렵냐? 얘들도 다 어렵다. 쉬우면 또 쉬운 대로. 거기서 내가 풀 수 있는 것만 안 들고 풀면 돼, 얘들아. 알았죠? 그러니까 학원에서 시험 볼 때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그런 생각만 안 하면 돼요. 아, 큰일 났다. 망했는데? 막 이런 생각 있잖아. 그거를 평소에 이렇게 꾸준히 연습을 해놔야 막상 실전에서도 그게 돼. 평소에 시험을 자꾸 보는 훈련을 안 해놓으면 실전에서 잘 안 돼요, 그게. 그러면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막상 시험 보다가 어떡하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난이도와 관계없이 계속 얘기하죠.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만 착실하게 맞추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어렵다고 해서 쫄 거 없어요. 어려우면 다 같이 어려운 거고, 그러면 뭐 학년 평균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그러면 커트라인도 내려가는 거니까 나는 내 등수와 내 등급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어렵다고 해서 멘붕하시지 마시고 그런 훈련을 쭉 해주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숙제 하다 보면 그 답지가 틀린 게 또 하나 있어요. 207번. 207번이 답지가 틀렸습니다. 아. 무슨 질문이요? 어? 210이요? 207번. 네. 57페이지에 207번. 이게 B값이 뭐 나왔어, 승우야? 마이너스 8이요. 그게 답이에요? 네. 답지에 뭐라고 돼 있는데? 잠깐만요. 답지에 마이너스 8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네. 네. 그죠? 그게 잘못된 답이에요. 마이너스 8이 잘못된 답이고 플러스 8이 맞습니다. B값이. 네. 이제 B값이 잘못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네. 그 다음에는 없는 것 같네요. 네. 하나 또 있다. 231번. 64쪽에 231번. 요거는 답이 81이 답입니다. 81. 자. 여기 다시 앞으로 와서
뭐 요번 요번 숙제 중에는 크게 막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별로 없어요. 조금 해봐야 될 만한 문제가 59페이지에 뭐 편례근이나 근각의수 관계는 여러분 잘 푸니까 59페이지에 요거 한번 봅시다. 215번. 자, 이거 답 한번 찾아보자, 얘들아. 뭐 처음 보는 문제는 아니죠. 책에서 많이 해봤던 문제인데 좀 헷갈리는 문제니까 215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설명해줘봐, 병민아. 어떻게 써? 뭐라고요, 뭐라고? A-B? A. 너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동민이 212번 풀었네요. 아, 212번은. 자, 215번. 그럼 승우가 설명해볼까? 아니 저알 것 같아요. 잠시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나오고.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거. 진짜 알 것 같으니까 기다려주세요. 야, 네가 알 것 같다고 지금 열 몇 명 기다려야 되는 아 거야? 잠시만요, 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어떻게 했어? 이게 세미 프로그램이긴 한데 이게 fx는 어.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예요. 그렇지요. 잠시만요. 물론 정확하게 하려면 A가 붙어 있어야 되죠. 여기에. 근데 그게 2예요. 이게 는 2라고요? x 제곱의 개수가 2니까. 그 X 제곱의 개수가 2라는 거는 얘 아닌가요? 얘가 그렇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거 10분 적은데요. 마이너스 12가 안 나오고 12가 나왔어요. 그랬나요? 아니 근데 저거 네. 저거 있잖아요. 음. 그냥 말 안 하네요. 이 x 제곱 어.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 네. 쓰고요. x 네. 자리에다가요. 2x 네. 마이너스 5를 넣었어요. X자 어디 X자리예요? 그 x 응. 이 x 제곱 어. 마이너스 2x 나만 못 아니 알아듣네. 마이너스 2 그냥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일단 물어보신 거는 예를 들면 fx는 0이라는 방정식에 만약에 한 근이 5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f2x-5는 0이라는 방정식의 한 근은 뭔가요? 오늘 너무 숫자가 적절하네. 3으로 해볼까요? 1이요. 얼마? 1. 그 1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찾은 거죠? 1 이거. 그러니까 fx는 0의 한 근이 3이라고 하면은 f2x-5는 0이라는 방정식의 한 근은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이 부분이 얼마가 되게 하는 이 부분이 3이 되게 하는 x값이 근인 거죠. 그 사실이 일단 이해가 돼야 돼요. fx는 0이다라는 방정식의 한 근이 3이라는 것은 이 x자리에 3을 집어넣었을 때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f3은 0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맞나요? f3은 0이 성립해요.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식도 똑같이 f라는 식이니까 요 안에 있는 요 빨간 부분이 3이 되면은 일단 는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식에 들어가 있는 x값이기 때문에 요 빨간 부분을 3이 되게 하는 x값이 요 방정식의 근이에요. 그래서 2x-5가 3이다 라고 생각하면 x는 몇이야? 4 4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거의 한 근이 3이라고 해서 민영이처럼 x자리에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돼? 그거 아니에요. 이 2x-5가 3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으면 그게 이 방정식의 근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자, 요걸 그대로 이제 바꿔치기 하면 돼요. 자, 요 fx는 0이다의 한 근이 알파면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방정식의 한 근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2x-5가 뭐가 되는 요게 알파가 되는 그 x값이 한 근인 거죠. 맞아? 그러면 2x-5가 알파니까 이거 정리하면 x는 뭘까요?
2x-5가 알파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x 찾는 중이니까요. 5 넘기고 2로 나누면 x는 알파 플러스 5를 2로 나누는 거 이게 한 근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2분의 알파 플러스 5가 한 근인 거고 베타도 똑같죠? 베타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 2분의 베타 플러스 5가 나머지 한 근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두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찾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x의 개수가 궁금하죠? x의 개수라는 건 두 근의 뭘 이용해서 찾을 수 있다? 합. 두 근의 합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의 합을 구해보면 얘네들의 합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0이죠. 근데 이건 알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인 건 알죠? 그죠?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면은 결국 얘가 2니까 2분의 12 해가지고 합이 6이죠. 네. 그러면 합이 6이면 x제곱을 던져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쓰니? 마이너스 6x라고 쓰죠. 뭐 그 뒤에 거는 뭐 별로 궁금하지 않아. 요렇게 생긴 방정식이야. 그치? 근데 문제에서 x제곱의 개수가 얼마랬어? 2라 그랬으니까 배운 대로 여기다가 2 붙이는 겁니다. 그럼 이게 분배되니까 2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뭐 시기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개수는 마이너스 12 이게 분배됩니다. 그죠? 그래서 꼭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 밑에 그 위에 214번도 그렇고 fx는 0의 한 근을 알파 베타 뭐 두 근을 알파 베타 하면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우리가 잘 풀 수 있다. 그치? 요 내 괄호 안의 부분이 알파가 되게 하는 x 값이 근이다. 네, 그렇게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서요. 뭐 그 뒤에도 특별히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아마 잘 풀지 않을까 싶고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65페이지에 몰려 있죠. 네, 65페이지에 몰려 있고요. 제가 몇 쪽까지? 65까지가 숙제고요. 여기까지가 이 책에서 호원 시험범위입니다. 65까지가. 호원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74까지고 와우. 그 영석은 끝까지죠. 끝까지도 아니죠. 끝까지 하고 더 있죠. 진짜요? 영석은 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용석 시험 언제 보는데요? 뭐 비슷하게 봐요. 호원 다음 주에 보죠. 그죠? 호원 보는 다음 주에 보죠. 아, 호원 수학 시험 보고 한 3, 4일 있다 보는 것 같은데. 영석이요. 근데 그러면은 4월 달에 보는 거예요? 어, 근데 이것보다 어. 더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영석까지 말라고. 어? 아 영석. 영석 어렵다고. 준영이 잘못 갔는데요.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 준영이 어떻게 해요? 이게 뭐 그래서 내가 뭐 영석간 친구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래서 영석을 피하자는 거다. 마지막으로 영석을 쓰는지. 아니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1차 부등식까지인 게 말이 돼. 1차 보증식 어디까지예요? 이 책에 있는 범위를 넘어요. 이 책 끝까지 하고 더 있어요. 범위. 준영이 어떻게? 예. 그 상원과 시험범위가 2차 최대 최소까지 좀. 그렇죠. 근데 상우는 왜 그 시험 저걸 안 알려주냐? 어떤 거요? 시험 시간표? 맞아요. 나쁜 학교. 근데 왜 의료원은 안 물어보세요? 제가 안 들었는데. 의여고? 네. 시험 시간표? 네.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의여고가 1학년에 너밖에 없지만 다른 학년에 서운할 있거든요. 뻔. 다른 학년에서 이렇게 1, 2, 3학년 거 다 이렇게 보내줬거든요. 근데 지금 상우 빼고는 다 파악됐습니다. 상우 빼고. 진짜 상원 나쁜 학교 진짜. 아. 망할 상황. 아, 근데 그 날짜는 언제였지? 상원 사람도. 날짜도 모르겠어요. 날짜 알지 않으면서요? 날짜. 시험 날짜. 1, 2, 3, 4였나? 날짜는 그런데 시험표를 몰라가지고. 그리고 1, 2, 3이 1, 2, 3. 상원 싹다 진짜 비호감이에요 진짜. 아. 자, 우리 65페이지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그때 우리 줌으로 수업했을 때 있죠. 그때 왜 웃어? 그때 줌으로 수업했을 때 강조했던 부분 중에 자 232번을 보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군데서 만난대요. 그러면은 우리는 딱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x축이 있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띵띵 두 군데서 만나는데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3이에요. 네. 그리고 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가 있잖아. 그럼 우리가 요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내가 요쪽을 알파라고 하고 요쪽을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뭔가요? 요 방정 얘를 는 0 붙였을 때 방정식의 두 근 아닌가요? 2차 함수에서의 x 절편이 2차 방정식에서의 실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붙이면은 요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예요? 얼마요? 0이라고요? 6이래. 아 6이요. 그쵸 6이죠 6.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는 사실에서부터 여러분들은 뭘 알아낼 수 있냐면 요 가운데가 얼마일까? 3. 그쵸? 요 가운데라는 것은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잖아. 중점을 찾는 방법이 뭐죠? 둘이 더해가지고 나누기 2하는 게 중점 찾는 거잖아. 근데 알파랑 베타랑 더한 게 6이라며. 그러니까 이 가운데 이 중점이 얼마예요? x는 3이 되는 거죠. 그럼 끝났어요. 이 3을 기준으로 요 왼쪽이랑 오른쪽의 거리가 똑같아야 되잖아. 네. 근데 아까 전에 이 전체 거리가 3이었잖아. 네. 그러니까 3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1.5, 1.5라는 거죠. 그래서 3에서 왼쪽으로 1.5만큼 간 게 알파, 오른쪽으로 1.5만큼 간 게 베타입니다. 그러니까 알파, 베타의 값을 우리는 그냥 요런 그래프의 대칭 관계를 통해서 그냥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알파는 몇이야 그럼? 1.5. 1.5죠. 그러면 2분의 3이라고 쓸게요. 베타는 몇이죠? 4.5니까 2분의 9죠. 그럼 알파, 베타가 이렇게 나와버렸으니 K 값도 나온 거네, 그지? K 값은 두 근의 뭐니까? 곱이니까, 그죠? 답은 뭐다? 4분의 27. 그쵸, 2번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2차 함수의 좌우 대칭을 잘 활용해가지고 풀면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수월하게 풀 수 있다. 그 다음에 200 집어 넣으려고 그랬어 벌써? 이제 50분밖에 안 됐는데? 50분이면 이제 50분밖에 안 됐죠. 50분이면 50분 일하는 원래 시간표는 10시까지인데 그 학원 차 타는 친구들을 배려해가지고 55분에 끝내주는 거 아니야. 제가 다리가 좀 느려가지고. 그래도 5분 동안 거길 못 내려가면 그거는 네, 저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도 5분이면 내려가죠. 자, 230 나한테 하는 말이야? 자, 235번 볼게요. 약간 화낼 뻔했네. 자, 235번에 이거 어떡하죠? F1과 F3이 둘 다 0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야? fx는 x-1 곱하기 x-3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게 지금 2차 함수니까요. 네. 2차 함수니까 F1과 F3이 0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또 이런 걸 상상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됐는데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1이랑 3이라는 얘기 아닌가? 네. 그쵸. 문제에서 지금 2차항의 개수가 양수라는 것도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x축이랑 1과 3에서 만나는구나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2차 방정식 fx는 마이너스 2가 중근을 갖는다. 이건 무슨 뜻일까? 여러분 그 교점 찾는 식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죠? 교점 찾는 식 만약에 y는 fx하고 y는 gx라는 두 함수의 교점을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그죠? fx하고 gx하고 같다고 놓죠. 그래가지고 요거 풀어가지고 요거 실근 찾으면 그게 이 두 함수의 교점이잖아. 그럼 이 식을 교점 찾는 식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f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걸 이렇게 생각해봐. y는 fx하고 y는 마이너스 2라는 이 두 함수의 교점 찾는 식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fx, y는 fx는 지금 그려져 있는 얘 말하는 거고 이건 뭐예요? y는 마이너스 2 이건 뭐죠? gx. 이 y는 마이너스 2라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죠? 이렇게 생겨요. y는 마이너스 2라는 식이 무슨 뜻일까 생각해봐. y는 마이너스 2라는 건 쉽게 말하면 y 좌표가 마이너스 2인 점을 다 찍어 이런 말이에요. 그죠? y 좌표가 마이너스 2인 점 0,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이런 점들을 다 찍었어.
그럼 걔네가 결국 어떤 방향으로 선을 이룰까? 가로 방향으로. x축과 평행한 선을 이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그어가지고 여기가 뭐 y는 2, 뭐 이런 겁니다. y좌표가 2인 점들을 다 찍으면 이런 가로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y는 마이너스 2면은 이렇게 가로선인데 이 선이 이렇게 위에 있지 않고 어디 있을까? 그쵸? 얘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선이겠죠? 근데 그 선이 만약에 여기쯤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얘하고 얘는 교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교점이 없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요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자, 무슨 말일까? 얘가 정확하게 요렇게 걸쳐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자, 그래서 요렇게 딱 접하게 만드는 그 빨간 선의 이름이 y는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지점이란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이죠?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꼭지점의 y좌표가. 근데 우리는 꼭지점의 x좌표도 알아요. 그쵸?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니까 당연히 가운데 지나가는 선은 뭘까? 그쵸. 여기 x는 2예요. 결국은 이 조건을 조합하면 우리는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꼭지점을 아니까 바로 그냥 표준형을 써버리면 되죠. 이렇게 써버리면 되죠. 그리고 이 친구가 1,0도 지나가고 3,0도 지나가니까 아무거나 골라갖고 집어넣으면 A도 나오겠죠. 그쵸? 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풀어보면 A는 얼마일까? 2입니다. 그쵸? 요 대입해서 풀어보면 A가 2예요. 요거 2 집어넣고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을 찾는 거니까 Y절편 찾으라는 얘기네. Y절편 찾는 방법이 뭘까? X에 0 넣는 거죠. 그래서 X에다 0 딱 집어넣어 주시면 Y절편 몇 나와? 6 나오죠? 그죠? 8 빼기 6 나옵니다. 그래서 0,6 해서 1번이 답이 되겠다. 와. 숙제는 65까지고 토요일날 또 이번 주에 봤던 시험들을 잘 챙겨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평가는 어디까지 배워야 돼? 한 52. 그래 52 정도? 저딱 녹화 받았어요. 훌륭합니다. 아, 자, 수고했어요.